좀 상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제가 디자인한 반스플라이 택티컬 나이프의 다목적 서바이벌 아웃도어 나이프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신의를 위해서 반스플라이와 함께 실용적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지금같이 서바이벌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트레킹 상황에서도 충분히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느낌이 좋아요. 와! 후후! 잘렸다. 잘 익었어. 팻! 아, 상했네. 아, 이게 상해. 가까이 있는 거 이거 따야 되겠어. 별을 뺐지만, 아, 이거 어디야. 이걸로 봅시다. 첫 번째는, 여기서 봤어. 반스플라이. 와, 엄청 두껍네. 이거 오렌지 까듯이 까야 되겠는데, 이거? 와, 이렇게 잘랐는데도 뭐야, 거의 3분의 1이 그냥 껍데기야. 일단 충전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이게 제 입맛에 맞아. 너무 시지도 않고 수분도 많고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와. 아, 여기 좋다. 서늘하다. 여기 뱀귀가 가는 흔적 아닌가, 이거? 뱀귀가 배구칠 축구가. 뭐가 있는데? 잘 봐야지. 와, 와. 맛있다. 맛있어.
간단하게 린트 쉘터 개념보다는 약간 띄워서 좀 넓게 쓰고 뒤에 막혀있기 때문에 바람이 뒤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굳이 린트 뒤에 낼 필요 없이 그냥 넓게 차양막 개념으로 비를 또 막아내는 약간 기울어진 구조로 쉘터 간단하게 구성했어요. 왜 주변정이 지금 다 막혀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닷바람으로도 보호받고요. 그냥 등 뒤에서 부는 바람은 충분히 보호받고 이게 물에 흔적이 없고요. 그냥 낙석의 흔적이 없어요. 태풍이 많이 오고 직접적인 태풍을 맞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낙석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벽에서 떨어진 낙석의 위험 없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그냥 여기 임시적으로 태양으로 뜨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쉘터를 간단히 구성했고 실제 잔다 그래도 여기 모기장 구성해서 바로 세팅하면 끝납니다. 평평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바닥에 다른 어떤 매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까지 않더라도 충분히 잠잘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원래는 여기서 한 2, 3일 정도 그 다음 진짜 계획됐던 오지에서 한 4, 5일 정도 그렇게 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 태풍 때문에 미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자연은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빠져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만들어졌던 태풍이 일주일간 이쪽 지역으로 머물면서 피해를 많이 줬어요. 거의 2,700가구가 피해를 입었고요.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했고 이 상태에서 바로 대만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요 선 끝부분에 있는 북동쪽 그 바로 위에 지금 태풍이 대만을 지금 급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습한다? 대만이 원래 예측된 경로대로 지금 가서 중국 쪽으로 가는 중이고 다시 태평양 쪽, 저쪽 방향입니다. 태평양 쪽에서 다시 태풍이 세력을 키우고 새로 하나 또 생겼어요. 지금 하루 정도가 지나면 다시 그 태풍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또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설문 같은 거 한번 한 적 있죠. 만약에 여러분 정글에 간다고 하면 세 가지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 뭘 챙겨갈 것이냐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실 모기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기장 없으면 여기서 오랫동안 버티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벌레, 모기, 여러 가지 해충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모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타프나 판초이 같은 게 있으면 좋죠. 그늘막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늘막이 없다 그러면 주변에 자연재료를 이제 잘라서 특히 여기는 야자수가 많기 때문에 야자수 이걸 유빙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지붕으로 얼마든지 쉘터를 만들 수 있죠. 대신 만드는데 기본적 소요 시간이 그냥 간단한 린트로 하더라도 야자수는 최소한 7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 필요합니다. 한 멸 꼼꼼하게 다 메우려면. 그러면 하나당 거의 10분이니까 숙련 안 된 사람 20분 걸려요. 숙련된 사람 10분 정도면 야자수 엮은 걸 하나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야자수 엮고 준비하는 데만 70에서 80분 걸립니다. 빨리 한다고 보시면 그러면 사실 1시간 넘게 작업을 해야지 어느 정도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쉘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판초이라든가 타프 같은 것들 아니면 텐트, 경량 텐트라도 방수가 되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야외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있다, 노약자 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빠르고 쉽게 쉘터를 구성할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타프 하나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지낸 다음에 진짜 해충, 모기로 미쳐버립니다. 모기장 같은 것들 챙겨나오면 좋아요. 같은 경우 칼 같은 것들을 2개를 챙깁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긴 거, 제가 다시 여기서 현재 다시 재디자인한 제품인데 다시 제가 커스텀 다시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좀 짧은 거 마찬가지. 2개가 있으면 하나 분실을 하고 하나 고장나도 하나가 제기는 해주지만 하나만 챙기게 되면 이게 분실되거나 고장나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진짜 그게 오지 상황과 독자적으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면 중요한 도구라 생각되면 2개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도구가 이 정글도예요. 그래서 모기장, 저 같은 경우 모기장, 정글도 있으면 쉘터 다시 지금 같은 거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불필 수 있는 도구 파이어스틸 같은 것들 챙기기가 좋습니다. 파이어스틸도 라이터와 그다음 파이어스틸 주, 백업 이렇게 챙겨놓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나는 잘못하면 고장나거나 특히 라이터 잘 고장납니다. 저 몇 번이나 고장난 적이 있어요. 특히 방풍 라이터, 방수 라이터 대명사인 일본의 윈드밀 제품 2번이나 제가 그 주머니 넣고 이게 해안가 막 빠지고 들락날락하고 이동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녹슬어가지고 기능 고장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계적 요소가 편하긴 한데 그런 고장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관을 물론 다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 대비해서 고장과 그다음 가스, 뭐 누출 이런 다 소모되거나 새 나가는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백업으로 파일 스틱이라든가 기타 여기 자신 있다 생각되면 백업 그렇게 또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급처치 킷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정수 필터죠. 휴대용 정수 필터. 사실은 이게 석회 재질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적합하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고여있는 빗물 정도는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세균을 걸릴 수 있다는 거, 박테리아가 걸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휴대용 지우개 정수 필터, 그다음 응급처치 킷 이하는 기본적인 제가 안내드렸던 많은 여러가지 약품들, 붕대부터 해가 밴드, 그다음 소독약, 그다음 진통제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끄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방수팩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잘 챙겨 주십니다. 방수팩. 젖지 말아야 될 거. 배터리 같은 것들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 물론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젖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 야한 신부품 같은 것들, 소금 같은 것들 많이 있다면 넣어두면 좋아요. 이건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이번에 소개할 수 있는 제품이라도 지금 검증 단계에 있는 제품인데 이런 상황에서 부력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완전 방수식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방송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한 2점 공기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를 띄우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끈을 연결해서 선적을 해서 인파라고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석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잘 앉지. 운동이 젖지 말아야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긴급 부력도구 또는 젖지 말아야 되는 물품 보관하는 중요합니다. 하드코어. 기타 여기 뭐 여기 내용물들 상당히 많이 되는데 다 꺼내기 솔직히 귀찮습니다. 지금 너무 덥고 힘들어서 좀 귀찮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키트 몸 안에 은박담요 같은 것들을 항상 주머니에 제가 챙겨두도록 스페디션 바지에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은박담요를 기본적으로 가방에 빼기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로 여기 색이 보이지 않겠습니다. 호각 항상 신용으로 대기합니다. 그 다음 제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바르고에서 나오는 호각도 챙겨오는데 이게 조금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작고 가볍고 소리가 굉장히 세다는 장점이 있어요. 정말 작습니다. 새끼손가락보다 작아요. 이 클립 형태라서 이거 꽂아두려고 하는데 한 번만 꽂아두니까 이게 빠져나옵니다. 이게 벌어져 버려요. 비추. 얘 같은 경우 2,000원짜리인데 크기도 크고 소리도 큽니다. 방수 물에 젖어도 소리 잘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나 전체적인 어떤 마무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소리는 되게 셉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은 몸 가까이에 비치는 게 훌륭한데 좀 많이 소리했어. 방수 보조 배터리 잘 챙겨 다니시고 저 같은 경우는 태양광 보조 배터리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지역에서는 열대 지역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태양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펼치면 충분히 됩니다. 실제 테스트 해봤는데 방수도 되고 충분히 잘 돼요. 이런 것들을 펼쳐놓고 비상상황 대비해서 충전을 하는 거죠. 물 뿌린 도구 같은 거. 응급처치 약 같은 거, 추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추가적 약 같은 거, 진통제, 다양한 진통제, 그 다음 지사제, 복통제. 요게 모기장입니다. 모기장. 사실 요렇게 칼, 모기장, 타프, 그 다음 불 피우는 도구 한 4가지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박테리아가 걸릴 수 있는, 석회물질 못 걸리지만 그래도 박테리아가 걸릴 수 있는 휴대용 정수 킷 정도 챙긴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구조도 올 때까지 충분히 버텨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모기장이에요. 여기에 딱 걸면 됩니다. 끈 있죠? 여기다 걸면 됩니다.
다운하면 부피가 자꾸 가볍고 위에서 보내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모기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기장 없으면 환장합니다. 진짜 돌아버린다. 우리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잠 못 자요. 그러면 잠을 못 잔다는 거는 체력고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거죠. 오늘 잘 수가 없어요.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정말 운 좋게 하루 정도가 지금 비행이 잡니다. 아쉽죠. 아쉬워. 여기 모닥불 좀 피워놓고 부시케트 스타일로 그죠? 좀 그림 같은 뭔가 제대로 된 부시케트 캠핑 한번 즐겨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1시간 후에 이쪽 오면 저 빨리 1시간 내에 탈출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걸어갈 고려한다고 하면 더 빨리 지금 짐 싸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흐려졌죠. 구름 그 사이에 엄청 몰려오고 있어요. 그게 쨍쨍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나이프가 바로 제가 반스플라이와 함께 해보에서 만들었던 태극 나이프입니다. 태극 손잡이의 태극 문양이 좌우로 공공감리죠. 공공감리가 좌우로 들어있어 그것이 이제 미끄럼 방지 텍스처 역할도 하지만 또 이 나이프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다목적 나이프입니다. 서바이벌과 택티컬이 좀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 민너를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더 다목적으로 캠핑까지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이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택티컬 나이프예요. 파이스를 굽을 수 있습니다. 할 때 각이 잘 세워졌기 때문에 파이스를 굽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서레이션 버전이 있고요, 미네랄 버전이 있고, 코팅 버전이 있고, 그 다음 사틴 버전, 코팅이 안 된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면 되죠. 전술용은 대부분 코팅되어 있고 서레이션 있는 것들이 낫겠죠. 그럼 서레이션 방향이 일반적 서레이션과 함께 안쪽이 아니고 오른쪽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서레이션 방향이 날 방향이 바깥쪽, 특히 오른쪽으로 된 것이 더 용이했기 때문에 날 방향이 바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끝부분에 파일 스틸 스크래퍼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기본적으로 이런 나이프들은 이런 짧은 나이프보다는 제가 챙겨 정글도 사실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만족하죠. 그래서 힘도 덜 들이고 훨씬 용이합니다. 이거 제가 다시 여기에서 정글들을 구매해가지고 다시 리디자인한 제품이에요. 나중에 국내에 들어서 다시 제가 이걸 설계를 다시 해서 국내에 맞게끔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손잡이까지 해서 다 디자인 다시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다시 한번 리모델링한 여기서 커스텀한 좀 짧지만 무겁게 무게감도 줄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이프, 짧은 나이프, 이런 태극이라는 이 서바이벌 나이프로 사실 이렇게 하기에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끄러짐 방지 텍스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이프에 비해서 덜 미끄러집니다. 모래가 많아서 모래 잘못하면 이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돼요. 여기 지금 완전 야생이라 잘 보고 이가 나가지 않도록 모래에 의해서 흙에 의해서 잘 체크해야 됩니다. 이건 100번 때려야 돼요. 이런 초포드 같은 경우 10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급이라 같은 칼이라고 해서 동급은 아니에요. 용도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챙기는 것이 효율적이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 챙겨야죠. 칼을 함부로 휴대해서는 안 되고
목줄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사용 중에 다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가 필요해요. 손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더워서 여기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도 미끄럼이 좀 덜한 편이에요. 아예 안 미끄러지지 않지만 좀 덜한 편이에요. 그냥 칼 테스트하기 위해서 두드린 겁니다. 그냥 엣지 유지력이라든가 여기도 강도 같은 거 체크하기 위해서 그냥 실제 야생의 정글에서 해보는 거예요. 정말 단단해요. 나무가 딱 단단하게 느껴지면 튕겨 나올 정도. 지켜주고 있나? 와, 국내에서 웬만하면 이 정도 하면 뚝 부러지는데 여기는 심재가 굉장히 단단하다. 연재도 단단하고 심재도 아주 단단해요. 와. 이런 건 초퍼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바토닝 기술로 여러분들이 쪼개면 되지만 지금 그냥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이프의 기본적인 테스트를 위해서. 정글 상태. 이제 비가 좀 떨어집니다. 지금 갑자기 흐려집니다. 빨리 탈출해야 돼요. 다시 탈출. 마음이 급해. 야, 진짜 튼튼합니다. 와, 이 정도면 어우 튼튼. 와. 자, 이거 다시 이 옹이 있는 부분에서 바탕을 쪼개 보겠습니다. 와, 심재가 이만큼이에요. 심재가. 쫙쫙. 너무 세게 치면 이게 쫙 갈라지면서 밑에 칼날이 닿습니다. 칼날이 상하죠. 그래서 적정한 딱 힘이 딱 풀려진 느낌 들면 빨리 꺾어야 돼. 반스플라이 태그. 이런 야생의 상황에서도, 이런 정글 환경에서도 쓰셔도 좋은 괜찮은 라이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추천드릴 만해요. 전술 라이프로서도 충분히 추천드릴 만합니다. 여기에다 한번 긁어서 불 한번 던져볼까요? 예, 소나무 파이스트 스크래퍼가 있어요. 스크래퍼. 이렇게 원형으로 된 파이스트 긁기가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가루를 만들고 불꽃 튀기기가 좋게 되어 있어요.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가루를 대각선만 긁으면 가루가 보입니다. 벌써 불이 붙었어야 되는데 지금 틈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소나무 솔림이라서 바로 붙기가 어렵네요. 근데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힘이 되지 않고 스크래퍼로 긁게 되면 이 긁히는 부분도 깔끔해지고요, 효율이 좋아집니다. 집중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칼등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고르게 이렇게 긁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꽃이 넓게 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스트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스크래퍼가 있습니다. 지금 정글에서 이 정글 소나무를 이용해서 불을 피워봤어요. 정글의 솔잎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 솔방울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솔방이 아주 작고 똥도 이렇게 생겼어요. 솔잎이 이렇게 생겼어. 되게 귀엽게 생겼어. 이게 솔잎입니다. 자, 파이스팅 정글에서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파이어 스틸 스크래프 이용해서 불 피우기, 이렇게 쉽게 불 피울 수 있습니다.